안녕하십니까. 베리터스 S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극강의 효율 수학 전문가 이병국 수학 선생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프로필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제 커리큘럼이랑 그다음 수업 특징 부분 그리고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고요. 18살 때 서울대학교를 합격하고 밑에 있는 학교들을 전부 수시와 수리논술로 합격한 뒤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전 지역에서 송파 지역, 반포 지역 같은 학군지 지역을 거쳐서 현재 대체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병국 강사입니다. 먼저 내신 커리큘럼과 제가 준비하고 있는 수능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총 4가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병, 두 번째, 이등병, 세 번째, 상병, 네 번째, 병장입니다. 네이밍이 조금 재미있죠? 그런데 저 내용 자체가, 4개의 커리큘럼 자체가 어느 정도 유기성이 있는 단어의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교재 이름을 정했고요. 첫 번째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개념 30%에 문풀 7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과서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교과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레벨별 유형 학습에 대해서 진행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등병입니다. 제가 밑에 지역별 기출 시리즈라고 적어놨는데요. 지역별 기출 시리즈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보통 어머님들께서 학군지 지역에 대한 기출이다라고 하면 이 근처에 있는 기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자사고가 있고요. 아주 좋은 양질의 기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선별되어 있는 기출 문항들이 서로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항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시킬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구성한 교재가 이등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병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킬러 해석과 변형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1등급을 요즘 5등급 체제에서 1등급을 담당하는 그 문항들은 대부분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요. 평가원 모의고사, 그다음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문항만 풀면 그 현재 원래 문항만 풀게 된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내신 기출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바뀌어서 낼지 제 시선이 담긴 변형 문제를 아이들이 같이 학습한다고 하면 과연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그 선생님이 변형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시킬 수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병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학교별 내신에 대한 최적화 실전 모의고사와 아이들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걸 오답에 대해서 채우는 그런 단계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능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딥마인드, 두 번째 와이드마인드와 딥마인드, 마지막엔 파이널마인드 총 4가지 교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지션이 훈련병과 비슷하다고는 생각하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교과 개념이었지만 이번엔 실전 개념입니다. 수능에서 쓰이는 개념 같은 경우엔 실전 개념이라고 수능 자체에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은 따로 개념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 개념과 난이도별 유형 학습을 할 수 있는 딥마인드 그리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표본이 되는 문제겠죠.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변형과 유사를 학습함으로써 그 문항들이 나왔을 때 어떤 의도로 평가원이 출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곱씹어서 이해할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교재가 와이드마인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요. 출제 기관이 같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경찰대와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수능평가원이 낸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저 부분에 대해서 경찰 사관과 그다음 교육청이 상당히 문제를 흡사하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을 추가적으로 더 학습함으로써 평가원 모의고사에 더불어서 공부량을 보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적화, 저희 실전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오답 정리와 약점을 분석하는 단계로 마무리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1, 2학년 내신 관련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학기별로 4가지 커리큘럼에 맞춰서 꼼꼼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추가적인 사항 말씀드릴 부분은 윈터스쿨과 썸머스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단계 1년 정도의 선행은 다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은 대수와 그 다음 미적분 원 과정을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단계의 시절이 우리 윈터스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썸머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시험 범위와 동시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년 커리큘럼을 잡는 게 좋다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썸머스쿨 때 2학기 시험 범위인 공수2를 심화학습으로 내신 대비를 하고 플러스 2학년 1학기 때 내신 범위에 나오는 대수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1 심화학습과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과목인 미적분 2를 선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연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윈터스쿨, 그 다음에 실전 개념, 기출문제 관련 그 교재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와 약점 분석까지 진행되는 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커리큘럼에서 조금 강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논술과 관련된 파이널 특강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머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논술 파이널 특강을 제가 왜 준비하냐면요, 수리 논술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모든 교육과정이라는 건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생길지에 대한 식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감히 식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수리논술과 심층 면접, 학교별 본고사 느낌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리논술과 심층 면접을 대비하는 특강을 진행해서 완벽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완벽하게 끌어들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 특징 3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업 특징. 수학 수업을 지루해하지 않고 공부시킬 수 없을까? 지루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채울 수 있을까? 제 직업 정신에 의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많은 공부량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관심 없는 분야, 집중하고 싶지 않은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연구 결과상 평균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한 학년에 어떤 개념 수업을 만약에 듣게 되면요, 그 개념에 대해서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시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개념 수업 자체가 보통 수업은 40분, 50분, 길면 1시간까지도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그 1시간 동안이 과연 풀로 효율적으로 집중이 될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연구 결과에서 추가적인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요, 아이들은 스펙트럼이 바뀐다. 인간은 씬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집중력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념 수업을 쭉 지루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개념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핵심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는 세부 개념이라는 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먼저 빠르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씬을 변경시켜준 뒤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방안을 항상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더라도 조금 더 아이들이 느낌 있게, 개성 있게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를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개념 학습 시의 집중력을 상승시키고요, 개념과 문제풀이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부에서 있어서 복습과 예습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복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복습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심화를 어떻게 복습할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하느냐? 보통 이제 심화라는 과정을 공부해 본 학생들은요, 문제집을 예시로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센시 스텝을 풀고 고쟁이를 풀고 블랙라벨을 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유기성이 떨어지는 심한 문제집만 푼다라고 해서 그 문제집을 돌린다라고 표시하죠.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심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화도 유형화하고 단권화하면 확실하게 심화도 유형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에 대한 모든 교재와 워크북은 서로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유사 주제와 사용 문제를 학습하고요, 수업 내 배운 유형의 변형을 연습함으로써 심화 자체도 유형이다라고 아이들한테 접목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심화라는 두 글자를 보시고 어머님들이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겠죠. 2-1입니다. 심화 유형,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교재, 모든 수업의 워크북을요, 전부 다 난이도를 3가지로 분류해서 전부 다 만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진도에 관련된 문항들을 하는 것이 레벨 2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는 조금 쉽습니다. 아이들별로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저는 풀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레벨 3, 그리고 이 부분이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레벨 1, 총 3가지 과제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아이들의 현 수강 수준 혹은 심화진도 진행 중에 개인별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키겠다의 목적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내신 출제 시선. 사실 내신 출제 공식이라는 건 없죠. 하지만 최대한 근사하게 추론해 가는 과정이 강사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역의 기출의 패턴 파악하는 점이 상당히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 휘문고와 진선여고 같은 학군지입니다. 그러면 휘문고 친구들과 진선여고 혹은 중동고 친구들 같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위권과 중위권이 분리되어 있는 학교들에서도 그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내는 난이도적으로나 주제적인 킬러 문항들이나 기출의 중요한 문항들이 어느 정도 패턴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별 부교재가 있겠죠. 부교재 중에 항상 나왔던 친구들에 대한 새로운 변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형 포인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변형과 유사에 집착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문제 때 타임어택에서 조금 더 강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형 포인트를 예측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중문제집 출처 분석입니다. 저는 제 학생들 시험 끝나면 시험지부터 싹 걷고 출처부터 다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떤 선생님이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출제를 하셨다라는 게 제가 발견을 하면요. 기말고사 때 나올 만한 주제들을 정리해서 바로 교재에 대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2학년 1학기 때 참고했던 교재를 기말고사 때 참고하지 않는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반드시 반영을 하고 그 교재를 다시 참고하시는 그 인간의 특성이시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중문제 출처 분석까지 완벽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리 부분인데요. 학부모님 상담,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는 건 무슨 부분이냐?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유형 분석 보고서를 매 시험을 보고 나거나 하면 보내드립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요.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시각적으로 보시면 더 편하신 점도 있지만, 저에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원별 정답률과 대표 우수 유형, 취향 유형, 아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 말고 한 부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평가 부분입니다. 제가 수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력. 두 번째, 이해력. 세 번째, 추론력. 네 번째,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 4가지 듣기만 하셔도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 보고서에서는 항상 아이들이 그 시험 때 운영했던 이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효과를 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어머님들이 이제 성적표를 받으시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못 봤지? 왜 이번 시험은 못 봤지? 왜 중부난방 성적이 올라가지 내려가지 막 이렇게 할까?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못 물어보셔서 뭔가 아이들이랑 소통의 불편을 얻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을 보는데 계산력이 좀 밀렸다. 그러면 혹시 좀 아이가 피곤했나? 계산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이번에 그랬지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었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해력이 좀 부족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이쪽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 혹시 개념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한테 상담 요청을 해볼까? 이런 구체적인 아이들을 위한 고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머님들께서도 직접 피드백을 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학부모님, 학생, 이 3명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학생 성적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서 그런 니즈까지도 채워드리고자 노력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소개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직업에 대한 직업 정신을 바탕으로 한 좌우명 하나 설명드리고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다라는 윌리엄 버틀러 H의 좋은 명언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지금 일을 함으로써도 제 동기부여적으로도 그렇고요. 학생들에게 항상 모범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인드, 그리고 공부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마인드를 항상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고,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이라는 거는 공부를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지식 습득으로서 그게 목적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강사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밑에 보이시는 제 수업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혹은 네이버에 간단하게 대치 이병국 수학이라고 검색해 보이시면 간단하게 블로그 글이나 그리고 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열되어 있을 것이니까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